네,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톡톡 부동산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정부가 최근에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긴 명칭으로요.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난 6.19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아주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8월이 되자마자 발표가 됐어요. 자, 오늘 이현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부동산 시장이 열기를 넘어 과열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6월 19일 날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시장이 조금 잠잠한 듯 싶다가 다시 과열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 잡히지 않자 이렇게 다주택자 아니면 투기 수요와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8월 2일, 그러니까 8월 달이 되자마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사실 좀 누구도 예상했지 못했던 대책이기도 하고요. 또 8월 중순쯤으로 예상했지만 시기보다 좀 빠르고 좀 강력한 대책을 이번에 내놓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타깃이 좀 확실한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깃이 명확합니다.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내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조금 짚어드리면요. 일단은 서울 강남권을 포함해서 11개 구하고 세종시가 투기 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세종시는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라는 두 가지 대책이 한꺼번에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만 허용되고 포함해서 또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굉장히 규제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고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포함해서 청약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느 지역들이 지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됐고요. 이번에 세종시하고 과천시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투기지구는요.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서초, 송파, 강동, 용산이었고요. 그리고 강북도 포함이 돼서 이번에 조금 놀라웠습니다. 성동이나 노원구,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이렇게 해서 모두 예상하지 못했지만 강남을 포함해서 강북구도 포함이 돼서 총 11개 자치구가 포함이 됐고요. 또 세종시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래 청약 조정 대상 지역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투기 과열 지구, 또 투기 지역까지 추가로 지정이 된 건데 청약 조정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세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같으면서도 다른 규제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작년에 113 대책을 통해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요. 투기 과열지구 요건 중에서도 일부를 충족하는 곳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한 40곳 정도가 포함이 됐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받게 되고요. 청약 요건 강화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만 해도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만 있었는데 이번에 포함된 게 투기 과열지구하고 투기지구입니다. 일단 투기 과열지구가 좀 더 강력한 대책인데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바로 투기 과열지구로 정하고요. 대출이나 재건축 규제도 들어가고요. 또 청약 관련 규제도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가 있는데 투기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제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30%를 웃도는 그런 기준을 충족을 하고요. 또 집값 상승 여력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건과 규제 면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중 먼저 투기 과열지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 번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2011년 말에 서울 강남하고 서초 송파 이렇게 강남 3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때 해제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상을 깨고 지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는 14개였지만 이번에 추가가 되면서 규제 수가 19개로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원스톱이라고 합니다. 한 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19개 규제가 세트로 한꺼번에 지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규제를 받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그리고 과천, 세종시 앞으로 그럼 어떤 규제들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규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재건축에 관련돼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구가 진원지였는데 재건축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재건축 조합의 지위 양도가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전면 금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융 규제도 포함이 됐습니다. 주택담보비율 LTV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금융 비용을 지출할 때 부채 한도를 말을 하는데요. 이게 40%로 대폭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개에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한해서는 한도를 30%로 더 낮췄고요. 무주택 서민은 50%로 좀 여유를 주는 방안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을 좀 신고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가 부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세하게 신고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이제 집을 살 때는 아주 자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요.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해서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해도 60일 이내에 계약자, 당사자가 누군지, 또 계약일은 언제고,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9월부터는 더 강화가 됐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을 또 추가를 해야 되고요. 입주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서도 추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을 살 때 내가 자본 비율이 얼마고 대출을 얼마를 받을 건지 이런 것도 상세히 적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시군구청에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신고를 해야지만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집 사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거의 서울 지역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부산이나 분당 등은 왜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건가요? 네, 사실 예상치 못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정부가 정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파급력이 크고 워낙 영향력이 큰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울을 정하되 부산이나 이런 지역은 조금 아직까지는 위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부산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워낙 한꺼번에 많은 대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요건에 충족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과열 양상이 계속 심화가 되면 이것도 즉시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지역은 아직까지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어떤 신중함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투기 지역도 좀 살펴볼게요. 투기 지역 좀 생소하긴 한데 일단 투기 과열지구보다는 한 단계 좀 낮은 규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규제들을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투기지구는 그동안 이제 많이 지정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요.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서울 11개 구하고요. 세종시에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금융규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원당 한 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됐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가산세율도 적용이 됩니다. 한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합쳐서 3개 이상 보유하게 되면요. 양도세율이 무려 10%포인트씩 가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무려 10%포인트씩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규제 내용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파리 부동산 대책 내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 개편도 들어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약 조건, 규제도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1순위 요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다시 주어졌었는데요. 근데 9월부터 이게 변화가 생깁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가 앞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만 기다리면 됐지만 이제는 2년이 돼야 1순위 요건이 되도록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약 1순위 자격이 변경된다.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점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보통 이제 가점이라고 한다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아니면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또 아니면 또 혹은 청약저축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많이 받게 돼 있는데요. 이제 가점을 이제 만점으로 해서 계속 적용을 해서 가점이 높을수록 분양권 당첨 확률도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투기 과열지구에서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가점이 있었고요. 추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서 이제 추첨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추첨하는 방식이 전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00% 가점이 있어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무려 75%나 높아졌고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원래 없었는데 30%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점이 없으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첨제, 그러니까 운에 기대기는 좀 어려운 시대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을 때 예비 입주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이 가점제로만 하는 건가요? 추첨제 없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변화했는데요. 그 무주택 세대주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자 이렇게 취지를 정해서요. 이런 걸 정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가점제 당첨자는요. 다른 주택에서 재당첨이 제한이 되고요. 또 현재는 1순위 자격을 얻은 뒤에도 다른 곳에 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그 지방을 돌면서 인기 아파트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제한하기 위해서요. 가점제로 당첨된 입주자하고 그도 세대원에 속하는 사람은요.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철저하게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그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대출 규제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대출 규제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한 2, 3일 뒤에 또 대출 규제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우선 감독 규정 개정 전까지는요. 서울 11개 구하고 세종시 같은 이 투기 지역 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만기가 10년을 넘을 경우에 종전대로 60%의 LTV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네. 또 서울 14개 구하고요. 경기 과천같이 투기 과열지구에서는요. 담보가액이 6억 원을 넘더라도 LTV 50%에서 70%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집값에 관계없이 DTI 50%가 2주 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다만 신한은행 규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8월 3일부터 40%의 LTV하고 DTI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감독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서 대출 규제가 본격 적용이 되더라도 뭐 서민이나 실수요자에게는 좀
완화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하더라도 무주택자나 서민들에게는 기회를 주도록 한 그런 측면이 엿보이는데요. 일단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등에서 10%포인트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주택 가구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런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기 지역 내에서는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투기 지역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의 목적이 뭐 생활이나 뭐 의료비 등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5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민 실수요자들의 감소폭은 적긴 하지만 대출액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정도 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번에 오피스텔 규제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규제가 좀 집중이 되면서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에 몰려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걸 좀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청약 규제의 좀 특이한 내용은 오피스텔 규제가 포함이 돼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지난해 그 이제 6.19 대책이 나오면서 아파트를 금지시키자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가 각광을 받으면서 광풍을 불러일으켜서 뭐 100대 1, 200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에도 규제를 포함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우리가 그동안 규제가 많이 없어서 규제 예외 대상으로 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전매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에는요.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도 금지가 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 한 달 보름 만에 8.2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는 데 나섰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대책의 강도가 굉장히 높았고 서울이 거의 직격탄을 맞은 꼴이 됐는데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톡톡 부동산 이현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